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잃어버린 여러분들의 투자의 입맛을 찾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새롭고 다양한 투자의 맛 맛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문을 연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릭 임규현 위원님이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타자, 첫 방송이신데 어떻게 좀 자기소개와 또 간단한 포부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투자의 맛 프로그램을 통해 첫 선을 뵙게 된 규릭이라고 합니다. 투자자산 운용사의 15년 투자 노하우, 결론은 바로 병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급락 마감으로 인하여 주식 대응하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방송 후반부 투자 레시피를 통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필히 알고 가야 할 부분들 준비하셨으니 끝까지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5년 노하우, 뭐든지 시간이 지나야 더욱더 맛도 좋아지는 법이잖아요, 음식도. 그만큼 우리 규릭 위원님에게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오늘 위원님 말씀처럼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또 오늘 시장을 기반으로 다음 내일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우리 투자 맛보기 한 스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주말 사이 미증시 급락으로 인하여 선물 시장과 코스닥 모두 큰 폭의 하락 갭을 동반하면서 선물은 외인의 선물 매수세로 소폭 반등 마감하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의 매수,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하면서 오후 1시 들어 낙폭을 확대하고 종가 저가 형태의 장대 음봉을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16거래일이 남았는데 아직 시장의 진바닥으로 볼 수는 없고 바닥의 정황은 9월 전후로 9월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 투자 맛보기를 하고 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투자의 맛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실시간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규릭 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만약 방송 중에 내 종목이 채택이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도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방 상단에 오늘 규릭 위원님이시잖아요. 투자의 맛 규릭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우리 규릭 위원님께서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는 강의까지 있다고 하니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 우리 규릭 위원님과 함께 오늘 월요일 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잠시 뒤에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기 무섭게 우리 규릭 위원님 첫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규릭 위원님 앞으로 지금 문자 상담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 종목 도착했는데요. 에어부산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 뒷자리 763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에어부산 오늘 종가를 제가 보니까 6,640원에 마감을 했어요. 지금 손실 중이시라서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먼저 지난주 29%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두 캔들 연속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앞에 이 매물대에 부딪히면서 이 추세선 저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11선 조정 중인데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300 종목 중에 거의 1,200개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올 정도로 대부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그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아직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심가를 훼손하지 않고 현재 11선 역시도 우상향으로 꿋꿋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 2주 정도 기다려 보시면 다시 매수가 위로 반등 나올 여지가 크므로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등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긴 하지만 에어보상 같은 경우는 매수가 부근 이상을 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보유 종목, 보유 홀딩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전화 상담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쇼박스가 궁금해가지고요. 쇼박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 4,150원에 샀고요. 네. 비중 한 40% 정도 됩니다. 4,150원에 매수를 하셨고 40% 정도 들고 있으신 거 맞으시죠? 네네네. 네. 이거 혹시 한 번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아니요. 그 중간중간 해서 들어갔는데, 네네. 원래 4,300원, 4,200원 이럴 때, 네네. 금액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네네. 추격 매수가 들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러셨군요. 네.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규릭 위원님께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흔히 많이 하시는 실수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면 이게 더 갈 것 같으니까 이런 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오늘 방송 후반부에서 제가 준비한 영상에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바로 변곡이라는 건 뭐냐면 이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기울기가 0되면서 상승 추세를 바뀌는 이 시점, 이 연두색 신호가 2개 보이실 텐데 이런 시점이 변곡이고요. 이 변곡이 나오고 나면 1파 상승, 2파 상승 이렇게 엘리엇 파동식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최근에 매수하신 단가를 추정해 보면 8월 초에 이 거의 어깨 위를 올라갈 때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을 때 맞으신가요? 네, 그러니까 4,100원, 4,000원대쯤 해가지고 좀 늦게나마 이게 올라가겠다 생각해서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늦게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먼저 접근하실 때는 일봉보다는요, 월봉을 먼저 보세요. 월봉을 네네네. 보시면서 한 달의 큰 그림을 보실 수 있거든요. 월봉을 통해서. 근데 네네. 월봉에서 이렇게 연두 신호가 뜨면 이렇게 반등이 나오죠. 반등이. 근데 네네.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등이 나와도 이 앞에 매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 역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어떤 종목을 어느 타이밍에 얼마에 매수를 할까 고려를 했을 때 바로 위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이격이 벌어졌는가. 당연히 매물대가 멀면 멀수록 높으면 높을수록 목표가가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선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단가 자체가 이 앞에 월봉상 보시면 2018년 10월에 장대 음봉이 보이시죠? 네. 예, 이 10월에 장대 음봉, 앞에 장대 음봉이 있죠? 이 네네. 장대 음봉의 시가 자체가 매물대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매물대를 파악을 하셨다면 아무리 일봉이 이쁘고 더 갈 것 같고 해도 이런 자리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시는데 여기서 일단 너무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서 지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이제 뭐 이런 기법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2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뭐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손절을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이거는 시청자분뿐만이 아니시고 많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같은 네.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봐요. 네, 맞아요. 어떤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매수가에서 계속 빠지면 이거를 과연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야 될 것인가 아니면 네, 기다려야 무작정 될 홀딩을 할 것인가. 것인가 그걸 네. 보시기 위해서는 오늘 방송 후반부에 설명드릴 부분하고 많이 접목되는 부분인데요. 네. 결국 종목이
코스닥에 1,300 종목이 있다고 치면 이 종목을 과연 지수를 이겨낼 수는 없거든요. 오늘 같이 네. 지수가 이렇게 급락하면은 네. 10종목 중에 9종목은 다 하락하게 될 수밖에 네. 없는 하락장이거든요, 지금은.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차트상 바탕 화면에 보시면 이게 파란색이 보이시죠? 네네. 이 파란색이 뭐냐면 역배열이 됐다는 거예요. 역배열. 그래서 이 네. 역배열에 진입을 하게 되면 저는 쉽게 그냥 이거를 바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파란색 바다에 주가 캔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입수를 하게 되면 기본 3개월은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3개월, 네. 예. 근데 지금 8월 중순에 다시 바다에 입수한 게 보이시죠? 이러면 11월 중순까지는 이 종목은 크게 기대해보기 큰 어렵다라고 네. 보실 수 있고 네네네. 이게 네. 지금 모든 게 다 역별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단기 이평선 10일, 20일, 60일 다 우하향하게 되면 올라오면 또 거기서 매물에 걸려서 밀리고 또 올라오면 밀리고 이게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다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가지 제가 답을 드리자면 네. 근데 확실한 A라는 종목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투자 손실을 메우고 더 좋게 원금을 불려나가면 좋겠지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섣불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고 해도 그게 위험하다. 상승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저는 내년 6월까지는 이런 하락장의 지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6월까지. 네, 물린 종목이 있으시다면 반등 시마다 분할로 매도를 하시고 그 남은 현금을 차라리 코스닥 인버스에 장기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때 답변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손절이냐, 보유냐라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지금 전화 주신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규력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반등 시마다 매도 전략 꼭 지켜주시고 조금은 안전한 다른 종목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규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전화 종목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녁 식사 하셨나요?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장이 안 좋아서 시청자님 목소리에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좀 몸이 안 좋으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셔서요? 예, 이렌텍 이렌텍 매수가랑 예.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5,900, 어제 아래 샀는데 5,920원이에요. 5,920원에 어제 진입하셨다고요? 아래. 아, 네. 20% 비중 가지고 있으신 거 맞으세요? 예, 예. 네. 위원님께 어떤 거 여쭤보시려고요? 오늘 팔락하다가 안 네. 팔았거든요. 네네. 아침에 팔락하다가 안 팔다 올라올 줄 알고 안 팔았더니 또 내려가 버려가지고. 아, 그럼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거 맞으세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하락장의 연속이기 때문에 어떤 예. 종목을 잘 사도 그 종목이 5%, 10% 수익 났을 때 그 수익을 챙기지 못하면요. 하루 이틀 오늘같이 이렇게 지수가 급락하면 바로 손실권으로 전환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고 나서 바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의 펀더멘털을 가지고 투자할 때가 아니라 오로지 기술적 분석, 트레이딩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면 계속 3%, 5% 수익 났던 종목도 호기되기 십상이다라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할 거예요. 예, 네, 근데 지금 5,9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3일 전에 이 어제 아래였어요. 장대 4일 전, 이 장대 예.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신 건데요. 예, 예, 맞아요. 예, 목요일 날 했어요, 목요일 날.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올라간다고 장대 양봉이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그런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거나 특히 내 종목이 빠졌는데 내 자금의 여유가 더 있다. 그래서 그 종목을 더 산다. 즉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물타기하는 매매를 하신다면 굉장히 내년까지 어려운
계좌 상황을 면치 못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저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 저점이 얼마였냐면 4,825원인데 예. 이 종목도 월봉을 보게 되면 그나마 이 종목은 아까 쇼박스보다는 좀 다행인 것은 이 빨간색 10월선이 우상향으로 지금 지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 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전저점이 4,800원대를 이탈한다면 비중은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게 맞으세요. 예. 축소를 하시고 그 저점을 이탈을 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은 이제 4,300원이거든요. 그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이 4,800원대를 이탈을 한다면 거기서 비중을 반 축소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반등이 얼마까지 오겠습니까? 매수가까지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 그렇지. 그때까지는 안 기다리는데. 예, 이 반등의 최대치로 보면 한 5,500원 정도로 보이거든요. 예, 저도 그 정도 오면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4,800원이 깨지나 안 깨지나 보고 4,800원이 지지되면 그냥 들고 갈까요? 네, 정확히 잘 예. 이해를 하셨네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4,800원 깨지면 팔고 네. 4,800원이 지지되면 5,500원 5,500원부터 네,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몸 편찮으신데 몸 잘 챙기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확히 이해를 해주셨는데요. 4,800원 이탈 시 비중을 절반 정도 축소하셔라 라고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손실 최소화하셔서 그리고 또 몸도 나으셔서 또 하락장인 만큼 다 같이 이겨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에이메스입니다. 매수가는 6,200원인데요. 비중이 1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우수에이메스 매수가가 굉장히 높아요, 위원님. 6,2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손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이런 하락장에서 우수에이메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추정컨대 지금 이 투자자분 역시 올해 1월 급등세가 나올 때 여기 최고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쇼박스 의견 제시해드릴 때랑 마찬가지로 주식은 변곡이 딱 두 개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이 연두색 신호 나올 때 이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 이 역시도 하락을 암시하는 변곡의 하나다. 그러면 이런 변곡 연두색 신호일 때 주식을 매수해서 이 파란색 신호가 나올 때 익절을 하는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칙이라든지 본인이 어떻게 성공했었을 때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학습 효과가 많아서 그런 투자 경험이 많다 보면 이렇게 매매하면 잘 됐구나 그런 게 있으실 텐데 처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원칙이라는 것을 접하고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욕심에서 비롯돼서 이런 장대 양봉 이미 다 오른 종목 이런 게 이제 많이 소위 여러 게시판이나 여러 인맥을 통해서 얼마 간다더라 이런 말씀을 듣고 현혹돼서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면 나중에 물리고 나면요 이게 반토막 날 수 있거든요. 급등주라는 거는 이면에는 급락이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의 추격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는 이런 투자 습관을 좀 지향하시고 원칙적인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바다에 빠진 거를 보면 이제 6월 중순이 되는 거죠. 6월 중순부터 이제 바다에 빠져서 이게 가도 얼마 못 가고 밀리죠. 이게 역별의 특징이라는 거죠. 가면 장기 이평선 이런 매물대에 부딪히고 또 내려와서 반등이 나와도 장기 이평선의 매물대에 부딪혀서 또 밀리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 3개월은 조정이다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다시 매수가까지 오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두세 달 뒤에 즉 한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이 241선이 점점점 우양하면서 캔들이 이 저점을 안 깨면서 이 안에서 이제 지그재그로 에너지를 모아간다면 그 다음 241선을 돌파 시도할 때 그때 오히려 한번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의 1배수를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바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서 자세히 그 차트 보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 꼭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전화 종목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일진 다이아예요. 일진다이아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9,350원에 20%입니다. 29,350원에 20% 맞으세요? 예, 네, 한 번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아,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달쯤 됐나? 아, 한 달 정도. 예. 아, 꾸준히 가지고 오셨는데, 일진다이아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도 상승을 해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네. 우리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다 여쭤보세요. 네. 네. 예,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현재 저점에서 매수를 잘 하신 상태고요. 지금 앞에 종목 문의를 하셨던 분들과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밑에 이제 연두 신호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변곡 구간에서 돌아설 때 이 매수 단가가 여기 부분이신데 여기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 그래서 잘 하신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목표가를 어디로 잡으실 건지가 궁금하실 텐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어느 정도 10% 이상씩 이렇게 수익이 나면 챙기시는 게 좋으세요. 그러면서 네. 한 번에 다 파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또 매수 단가까지 훅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는 분할로 챙기면서 현금도 일부 들고 가면 지금 시장은 훨씬 좋으니까요. 정고점이 36,000원이고요. 네. 7월에 정고점을 보면 38,7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길게 보실 거면 이제 4만 원 위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4만 원 위로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이 4만 원을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추세선이 계속 내려오면서 여기가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37,500원 라인부터 4만 원까지를 잡으시고 여기서 하루에 답하는 것도 아니고 한 호가에 한 가격에 답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 분할과 가격 분할을 접목하셔서 월요일 날 조금, 화요일 날 조금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예, 예. 네, 이런 식으로 시분할 접근, 가격적인 접근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려운 장 속에서도 그래도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네요. 다행입니다. 지금 수익 내고 있으신 만큼 이제 분할 대응 잘 하셔서 수익 잘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전화 종목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수익 중이신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어떤 종목이신데요? 한미사이언스요. 한미사이언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9,000원에 20%입니다. 아, 49,000원에 20%세요? 예, 예. 아, 네. 지금 손실 중이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우리 규릭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올해 6월부터 제약 바이오 업종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먼저 그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한미사이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듣고 계시죠? 예. 네. 네, 제약 바이오 업종 주봉 차트와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죠. 네, 여기서 이미 삼각이 올해 상반기에 이제 하방으로 터졌고 여기서 전저점을 이제 이탈하기 일보 직전이 바로 6월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올해 8월까지는 제약 바이오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방송은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시황을 처음 접하실 텐데 일단 가끔씩 섹터별 어느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면 그 업종별 차트를 한 번씩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보세요? 네네, 한미사이언스 봐드리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49,000원 매수 단가라고 하셨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다에 빠진 게 이제 5월 초에 바다에 빠지죠. 이렇게 이게 파란색 바탕 화면이 보이시죠?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역배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역배열과 정배열의 차이는 뭐냐면 장기 이평선이 캔들 밑에 있느냐, 장기 이평선을 사이에 두고 캔들이 밑에 있느냐 혹은 캔들이 위에 있느냐, 거기에 더하기 단기 이평선 10MA, 20MA, 뭐 61선 이런 것들이 밑에 촘촘하게 받쳐주면 이런 게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측상 이 동그라미 표시된 게 정배열이고 반대의 경우가 이제 역배열이에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다에 빠졌으니까 바다에 빠진 종목은 무조건 다 역배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뭐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네네. 네, 제가 조금 더 살려고 하는데 사도 될까요? 조금 전에 상담해드렸던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물타기와 추격 매수만큼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투자 습관이에요. 그렇습니까? 더 혹을 더 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등시마다 비중을 축소하셔야 되지 절대 이거를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더 사면 이제 반등하겠지 오르겠지 그런 마인드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 종목 같은 경우도 5월 초에 이게 바다에 빠지다 보니까 바다에 빠지면 기본 3개월은 힘들다고 했잖아요. 예. 5월 초부터 지금 8월 초, 8월 중순이 지났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났는데 바닷물이 안 마르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격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닥 밑에 지하실. 이런 격언 들어보셨나요? 이런 예. 상황이거든요. 한미사이언스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런 악재를 동반한 하락 갭을 동반하고 또 장대 음봉을 만들고 이러면서 첩첩산중 매물대를 쌓아가면 이 종목은 올 연말까지도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때마다 그냥 네. 조금 욕심을 버리시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게 조금 오르면 내 매수 단가까지 올 것 같고 내 매수 단가가 오면 내가 그동안 들고 있었던 게 몇 개월인데 이거를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런 욕심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통계적인 접근으로 접근했을 때 바라보면 이 종목은 4만 2, 3천 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 또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위로. 매수 단가까지. 4만 3천 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다 할까요? 아니면 일부만 할까요? 한 번에 다 파시지 마시고요. 예. 물론 그 4만 3천 원까지 반등이 나올 때 그 상승의 힘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 매물대로 봤을 땐 4만 3천 원이 한번 걸릴 자리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4만 3천 원부터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매수 단가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예. 손절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절과 익절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면 무조건 수익 내고 나와야 돼 이런 마인드보다는 내가 접근했을 때 시나리오 전제가 깨지면 언제든지 시장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대응력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식을 어떻게 요리에 비유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이 신선한 채소와 야채로 요리를 해야 맛있는 거지 썩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그 음식은 맛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중이셔서 걱정이 크실 텐데 우리 규릭위원님께서 들어가야 할 업종 혹은 피해야 할 업종까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죠. 그 팁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규릭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어떤 업종을 지금은 들어가야 할지 하락 장세에서도 살아남는 방법 우리 규릭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종목 상담은 또 계속됩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규릭위원님과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전화 상담이 도착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네, 엑세밀 보유하고 있어요. 엑셈이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200원에 60%요. 3,200원에 60% 맞으세요? 네네. 이거 비중이 굉장히 큰데 한 번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요, 추가 매수 2번 했어요. 추가 매수하셨어요? 예. 네. 규릭위원님께 어떤 게 제일 궁금할까요? 그 성장성을 보고 장기 보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 일부 비중을 어느 선에서 줄였다가 밑에서 사야 할지 그 대응 전략이 좀 궁금해요. 네, 만약에 장기로 보유를 한다면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지 또 가격 전략까지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규릭위원님 바로 받아주실까요? 네. 먼저 장기 투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네. 일단 내년 6월까지는 시장이 돌아서거나 다시 상승장으로 가는 그림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주식이 싸다고 접근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가치주라고 해서 보유한다면 그걸 장기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더 세일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펀더멘탈을 보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 그냥 1년 동안 계좌를 열어보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럴 자신이 있으시면 장기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시장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앞선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상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물타기를 하시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항상 이 변곡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변곡에서 첫 시세는 항상 더디게 나와요. 네. 그러다 이게 이제 시동을 걸게 되면 이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고 이격이 확확 벌어지는 상황이 나오는데 아직 종목별로 이런 상황이 끝자락에 왔다는 정황도 없고 지수 역시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년 6월까지를 하락의 가능성을 내년 6월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코스닥 지수를요? 네네. 아, 그런데 예. 이 종목 역시도 지금 7월 중순에 지금 바다에 빠졌죠? 파란색 바탕화면에 보이시죠? 예. 네, 이 역별에 들어간 거거든요. 지금 예. 코스피와 코스닥 2,000개 종목, 2,000여 개의 종목을 통틀어 봤을 때 50% 이상이 다 바다에 빠졌어요, 지금. 예. 그렇다는 거는 지수보다 선행한 건 종목들인데 종목들이 이게 빠졌다는 거는 지수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등은 일시적이고 하락은 길고 하락의 폭은 크고 상승 반등 폭은 작고 이게 하락장의 특징이거든요. 네. 그거를 접목해서 이 XM이라는 종목을 보신다면 일단 7월 중순에 바다에 들어갔으니 10월 중순, 그러니까 7월 중순 바다에 입수한 날로부터 3개월을 따지면 10월 중순이 되는 거죠. 네. 10월 중순까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 7월 중순이요? 아니 올해 10월 중순이요. 아, 10월 중순이요? 예, 올해 아, 10월 예. 중순까지, 7월 중순에 이제 입수를 했으니까 이게 3개월 후를 따지면 10월 중순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저점 하나, 2,420원 하나 남았거든요. 예, 맞아요. 네, 그 월봉 보여드릴게요. 예. 월봉상 보면 작년 10월에 지수가 한 달 동안 엄청난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다 연중 신저가를 다 기록했어요. 작년 10월에. 예. 근데 아직 그 저점이 아직은
깨지 않고 그 위에서 위치하고 있죠. 근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10MA, 10월선이 되겠죠. 5월선, 20월선 다 이제 우하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종목이 반등이 나와도 또 밀리고 이제 저점 테스트를 하러 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0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예. 이게 만약에 반등이 진짜 시원하게 나와서 3,000원에 왔다. 그러면 3,000원에 오면 그냥 다 파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예, 저도 3,000원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3,000원까지는 굉장히 반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일단 2,800원 위로 가면 또 정고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가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차트를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거의 장대 음봉으로 종가 저가식으로 끝났거든요. 예. 자, 코스닥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 나왔어요. 코스닥 차트가. 이런 차트가 종목들도 이런 비슷한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지수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예. 지금은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에 조그만 악재만 나와도 지수가 언제든지 조정이 나오고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종목 역시도 지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봐도 지금은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되는 매수 접근 시기가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2,800원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축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 이해되셨나요? 아, 예. 저도 코스닥 지수를 480에서 450까지도 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네. 월봉 차트를 봐도 답답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엑센이 이번에 540으로 빠졌을 때도 작년 611에 저점 2220원을 안 떼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를 깰 건지 그거가 지금 답이 없어요. 네. 지금 코스닥이랑 선물지수, 코스피겠죠? 코스피 모두 7월 24일 날 변곡 신호가 나왔어요. 변곡이 나왔는데 그때 이후로 종목들이 다 투매가 나왔거든요.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그 7월 24일을 기점으로 지금까지 깨지 않았던 이 라인을 처음으로 깼죠? 그쵸? 보이시죠? 예. 지수 따라 간다는 거죠, 결국. 예. 그러니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물론 회사 지수가 빠져도 오늘같이 코스닥에 1,300 종목이 있는데 그중에 1,200개가 빠져도 100 종목은 상승을 해요. 하는데 그 상승 폭도 미미할 뿐더러 그 확률적으로 13종목을 매수했을 때 한 종목만 상승한다는 확률인데 그 소나기 장세를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에 대한 집중보다는 먼저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면서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께 규릭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히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 도착했다고 하니까 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52,000원에 매수를 했고 30%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를 보니까 42,200원에 마감을 했어요, 위원님. 네. 이분도 손실 중이신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 최근에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서 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52,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작년으로 추정이 돼요. 네, 매수 1년 단가가. 전 정도? 네. 예. 그러면은 주식을 사실 때 변곡은 2개라고 했어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이 변곡, 상승 추세의 끝자락에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이 변곡. 근데 이 끝나는 무렵에 추격 매수를 하신 거고 지금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도 45,000원 위부터는 일단 비중을 축소하면서 45,000원부터 47,000원까지는 비중 축소하는 게 맞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 다시 진바닥을 다지러 3만 원대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또 자세히 규릭위원님께서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 레시피 시간으로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리의 비유를 해 주셨는데 아무리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 수 없으면, 알지 못하면 맛있는 요리는 탄생되기 힘들겠죠. 위원님께서 그 레시피 방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투자 레시피 강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투자 레시피 준비 다 됐나요? 네,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의 노하우, 그 결론은 병곡이라고 했는데요. 네. 병곡과 추세 많이 접해보셨던 단어이실 텐데 정확하게 이걸 어떻게 잡아내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걸 자세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주제로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부분인 추세와 병곡을 잡아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추세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 그 사이에 횡보가 한번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추세가 랜덤하게 순서가 바뀌면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병곡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림으로 보면 올록볼록한 게 이제 바뀌는 시점인데 그게 바로 이제 추세가 바뀌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게 하락 장세잖아요, 위원님. 네, 그죠? 이게 왜 이런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바로 병곡이라는 부분을 이해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지수를 왜 필히 읽어 나가야 되는지를 아셔야만 주식 투자하는데도 리스크 관리가 되고 어떻게 해지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지 그런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이 주제를 한번 잘 경청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거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기별로 작년부터 병곡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코스피보다는 선물지수로 이렇게 지수를 읽어 나가는데요. 2016년과 2016년은 대세 상승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도로 대세 상승장이 나왔다면 그 2년간의 대세 상승장이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6년여간의 이어온 박스피 시장이 상방으로 터지면서 그 시세가 폭발하니까 2년 동안 이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2018년 1월 말을 기점으로 저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최근 6년 동안 쓰지 않았던 대세 하락장 시황을 펼쳤습니다. 그 2018년 2월 이런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차트의 기본 중의 기본이 이 쌍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차트의 쌍봉과 이 왼쪽에 보이는 왼쪽 어깨의 매도 신호, 오른쪽 어깨에 보이는 동그라미 노란색 표시된 매도 신호, 이 쌍봉 신호까지 합쳐지면서 이 1월 말을 기점으로 이제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상반기의 병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굉장히 6월 초순까지, 작년 6월 초순까지 이렇게 횡보 장세가 나오다가 2018년 하반기를 보게 되면요. 그 8월을 기점으로 반등이 시작해요. 반등이 시작하는데 10월 3일 개천절을 전후해서 이 반등의 끝자락을 저는 병곡을 잡아내서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100% 보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1월 말에 나왔던 이 대세 하락장의 이 병곡 신호가 유지 중이고 상반기 장대 음봉 2개 뒤에 삼각 수렴이 진행되고 또 하방으로 이탈하는 게 보이실 거고 이 2개월여간의 박스권을 만들다가 이 박스 상단의 매물을 저항 확인한 뒤에 10월 초순 개천절을 전후해서요. 이제 연말까지는 또 한 번의 폭락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 한 번 더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작년 18년도 이게 1년간의 진행 상황이고 올해 1월 1일 또 여러 영상을 통해서 제가 최근 코스피 20년 사이클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네. 병곡, 어떤 병곡이 나오고 그때 병곡이 나왔을 때 어떤 이벤트와 뉴스를 동반해서 그런 병곡이 나왔는지 20년간의 통계를 보여드리면서 20년간의 통계를 봤을 때 올해 1월부터는 대세 반등의 시작이다. 작년 1년이 굉장히 어려운 장이었다면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작년보다는 훨씬 투자하기가 좋은 여건의 상반기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1월 1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30포인트, 선물로 기준으로 봤을 때 30포인트 이상의 대파동 상승이 나왔죠. 그러고 나서 다시 저점을 깨고요. 올해 하반기 또 7월부터 굉장히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힘드실 텐데 아까 1월 초에 보여드렸던 대세 하락장의 신호,
쌍봉 신호를 보셨다면 여기도 쌍봉 신호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7월 24일부터 8월 물 옵션은 이제 풋옵션에 대급등이 나올 것이다. 풋옵션 장세다. 그래서 풋장 시황이 나가면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금의 보유를 50% 이상을 가지시고 코스닥 인버스를 해지를 하시든지 풋옵션에 해지, 옵션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현금 비중을 더 높이시면서 이런 시황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를 볼 때 비가 온다, 내일 비가 온다 그러면 출근길에 우산을 챙기시든지 뭐 아니면 주말에 여행 계획을 안 하시든지 그러실 텐데 마찬가지로 이런 지수에 대한 변곡을 잡아내서 향후 1월 1개월간 이런 시황이 나올 겁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보내드리게 되면 그 시황을 잘 참고하셔서 현물 투자하시는데 리스크 관리를 주안점을 두시면 내년 6월까지 어려운 장세가 다소 이어지겠지만 여러분들도 잘 대응하셔서 차라리 대바닥을 쳤을 때 그때 찬스를 노리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도 필히 이 지수의 흐름과 변곡의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시면서 지금 지수가 반등권인지 아니면 반등의 끝자락에서 다시 재착 바닥 확인하러 가는 하락 추세인지 구분을 하셔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리스크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레시피 지금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준비를 해주신 게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아, 이렇게 투자 레시피까지 듣고 나니까 왠지 저도 잘 모르는 저도 투자 레시피만 들으면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이렇게 투자 레시피까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문자 종목 하나 한 분이라도 더 봐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 상담 하나라도 더 받아볼까 해요. 위원님 괜찮으실까요? 네네. 네, 그러면 SKC 코롱 PI 문자 상담 굉장히 급하게 들어와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봐드립니다. 32,9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32,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30% 비중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런 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위원님? 네, 지금 월봉상 보게 되면 6,000원대에서 5만 원대 후반까지 거의 9배 넘는 상승이 나왔죠. 네네. 상승이 나오고 이 역시도 변곡이 나오면서 여기 끝자락에서 추세가 꺾였거든요. 네. 꺾였으면 이 주식이 하락을 해도 무작정 이렇게 1차원적인 직선으로 하락하는 주식은 없거든요. 점한가 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이평선들을 매물 소화를 하면서 이게 다시 35,000원까지 돌파 시도를 할 수 있겠고 일봉을 보게 되면요. 일봉상 지금 어떻게 보면 수렴의 끝자락에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상방으로 돌파가 된다면 32,900원이 매수 단가라고 하셨으니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이 241선과 겹치는 구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저항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전 정도 오면 매수 단가 오면 비중은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만약에 이게 반대로 이 수렴이 만약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 전저점 가격이 29,350원. 29,350원을 깨면 여기서부터 또 비중 축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대부분 지수가 대세 하락장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을 건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반대, 기대했던 방향과 반대로 갔을 때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이면서 가는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대세 하락이 멈추고 찬스의 장이 왔을 때 그 자금을 살려놔야 그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오니까 일단은 많이 벌려고 지금 덤비시기보다는 만약에 시나리오가 반대로 갔을 때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에 일단 주안점을 두시면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 상담 마치겠습니다. 네, 추세와 변곡, 투자 레시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종목 상담 예시로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투자의 맛 굉장히 숨가쁘게 1시간 달려왔는데 우리 위원님께 첫 방송 소감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님 어떠셨나요? 네, 처음 방송 출연이 되다 보니까 뭐 긴장도 다소 됐지만 네. 이런 부분은 강의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고 아나운서 분께서 워낙에 잘 도와주셔서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우, 네. 이렇게 칭찬을 바라고 한 말은 아닌데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규릭위원님께서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규릭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맛있는 투자의 맛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